최근 우리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우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폴란드, 방산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정관계 인사들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어 폴란드는 제2의 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다른 동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어떤 문양과 함께 말이지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884년 루마니아의 이아시주. 주도 이아시와 타르구 프루모스를 잇는 도로의 보수공사 중 웬 도자기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민속학자 테오도르 브라다는 해당 파편들을 발견된 곳 근처에 있던 마을 쿠크테니에 채석장에서 발굴된 도자기들과 테라코타상과 비교해보고 유사성을 찾았는데요. 이듬해 봄부터 1889년까지 쿠크테니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한 결과 수많은 유물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비슷한 시기 루마니아의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의 트리필리아라는 곳에서도 쿠크테니에서 발굴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여러 출토되었는데요. 훗날 학자들은 해당 지역들과 몰도바에서 나온 동시대의 유물들과 유적들이 같은 문화권의 것이라고 판단해 쿠크테니 트리필리아 문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에 형성된 이 쿠크테니 트리필리아 문화는 기원전 4800년에서 3000년을 전후에 존재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고고학적으로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속하는 시기답게 이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며 생활했고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4만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을이나 도시를 형성하며 산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지역들 기준으로도 이제 막 4대 문명이 형성되던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아주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시기에 기존의 고대 유럽 문명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나 에게해, 이탈리아도 아닌 동유럽에서 수만 명이 함께 산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라고 하니 고고학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지사. 그런 쿠크테니 트리필리아 문화권의 유적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이 도자기의 안쪽에 보이는 저 문양. 어딘가 모르게 많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태극 문양이지요. 태극 문양은 예부터 아시아권에서 널리 쓰였는데요. 특히 우리 민족은 중국 도교나 유교에서 해당 문양을 태극이라 이름 붙이기 전부터 사용해왔고 조선시대 어기에도 태극을 넣을 정도로 태극 문양을 애용했습니다. 그런 태극 문양이 루마니아의 고대 유물에서 나왔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지요. 물론 태극 자체는 우리만이 아닌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쓰였기에 그것만으로 우리와 진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아시아권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을 가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비슷한 예로 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의 고대에 세워진 탑에도 태극, 그것도 방금 전 보여드렸던 도자기에 나온 것보다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모양과 흡사한 형태인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멕시코면 마야나 아즈텍일 건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들 문명 자체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맞지만 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냐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건너간 때는 빙하기의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급동 지역이 아직 땅으로 이어져 있던 시기인데요. 그때 건너갔던 사람들은 동부 유라시아인 즉 아시아계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 중 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 많이 사는 이누이트나 유키, 알유트 등의 민족들은 생김새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동북아시아 사람들과 유전적 거리가 아주 가깝지요. 즉 아시아계 민족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가 정착하면서 현지화된 것이 현재의 아메리카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남미로 내려오는 도중 정착한 멕시코에서 태극 문양이 나온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비롯된 걸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니까요. 쿠크테니 트리필리아 문화권에서 발굴된 유물들도 자세히 보면 단순히 태극 문양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새겨진 문양 이전에 기본적인 도자기의 모양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것들과 많이 비슷한 게 보이실 건데요. 쿠크테니 트리필리아 문화권보다 서쪽에 있었던 빈차 문화권에서도 우리 옛 유물들과 유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생긴 것만 아니라 용도도 거의 흡사했음을 알 수 있지요. 쓰던 물건만 아니라 사는 곳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집 같지요? 이건 쿠코테니인들이 살던 집을 복원한 겁니다. 바깥의 전체적인 외형도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지요. 그들 개개인의 집만이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의 전체적인 외관도 한반도나 만주의 청동기 시대 마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신전을 복원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청동기 때 웅집을 사이즈를 크게 한 것 같은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와 쿠코테니 트리필라 문화권 간의 관계성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튀르키예나 헝가리, 핀란드처럼 아시아권 유목 민족들이 정착해서 세운 나라들이 있지요. 쿠코테니 트리필라도 그런 나라들처럼 아시아에서 온 유목 민족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케 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마을을 불태우는 거. 루마니아 포도리에서 발견된 해당 문화권 유적에서는 주기적으로 불태웠다가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한 흔적이 무려 13층에 걸쳐서 발굴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본 결과 60에서 80년마다 마을을 불태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거나 활동한 흔적을 철저히 없애는 건 사냥이나 유목을 하는 민족들이 혹시 모를 적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지내다 호랑이는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있지요. 신화가 인간 역사를 돌려서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고조선보다 이전 시대에 우리의 조상에 해당하는 유목민 세력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 패한 세력은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달아난 또 다른 조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유력한 후보지가 바로 서쪽 유럽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리투아니아의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타스가 주장한 쿠르간 가설인데요. 흑해 동북부에 있었던 얀나야 문화권의 유적에서 발견된 무덤 양식인 쿠르간에서 이름을 따온 이 가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유럽어 문화가 퍼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쿠르간이라는 무덤 양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고분들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흑해 지역의 크림 반도에 있는 쿠르간 양식으로 분류되는 무덤도 외부건 내부건 우리 옛 고분들하고 비슷한 형태임을 알 수 있지요.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도 우리 옛 무덤과 비슷한 형태의 무덤인 페르바야 마야 유적이 있습니다. 석실 개봉을 위해 발굴 과정에서 해체되었지만 이를 복원한 모습을 보면 서울 강동구 석촌동에 있는 백제 고분과 유사한 걸 알 수 있지요. 심지어 북유럽인 스웨덴에도 5에서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것과 유사한 모양의 봉분이 여러 있는데요. 이는 우리 조상들을 포함한 아시아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유럽까지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줍니다. 스웨덴에도 저런 무덤이 있는 건 핀족과 사미족 등 아시아권에서 비롯된 민족들이 현재의 스웨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살았거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쿠르간 가설은 가설이라는 말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학계 정설은 아닙니다. 피라미드 양식 무덤이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발견되는 것처럼 무덤 모양이 비슷한 건 민족적 유사성 외에도 무덤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택하다 보니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태극 문양을 비롯해 한반도의 것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유물들까지 생각하면 우리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쿠쿠테니 트리필라 문화권 주민들이 현생 슬라브족, 즉 아시아계인 마자르족에서 비롯된 헝가리인 등의 예외를 뺀 대부분의 동유럽인들의 조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재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지요. 바꿔 말하면 쿠쿠테니 트리필라 사람들도 마자르족처럼 슬라브족과는 별개의 다른 민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각각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최적의 환경에서 이미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인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굳이 멀리 북쪽으로 갈 리 없었을 겁니다. 이는 같은 조건이었던 인도인들과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 아시아에서 살다 여러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유목민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 조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지금까지 루마니아의 쿠쿠테니 트리필라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나 유적들이 우리 조상들의 것들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 또한 크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단, 이에 대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주장이나 학설 중에는 정설이 아닌 가설인 것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요.
따라서 그 가능성이 정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루마니아 등 관련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각지에서 문명을 읽어왔다는 거. 그리고 거기엔 우리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